멀티 스레드라는 거는 제목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다중 스레드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스레드라는 말 자체는 이제 번역을 따로 하지 않는데 요 이제 되게는 제가 스레드 이래놨습니다만은 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요즘 프로그램 중에 멀티 스레드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 스레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히 시작을 하면 될 텐데, 일단 저 실행의 단위라고 할까요? 실행의 단위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는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시면 이 프로그램 한 개가 바로 프로세스 하나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작업 관리자 같은 데서 작업 관리자 시작하셔가지고 여기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실행의 단위 말할 때는 프로세스일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프로그램은 지금 몇 개 실행 안 된 걸로 돼 있죠. 여기 지금 작업 관리자에서 응용 프로그램 쪽에 나오는 건 화면에 보이는 게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프로세스에서 여기 보고서 이제 열 선택하시면 프로세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스레드가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하셔갖고 보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뭐 DE 익스플로러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도큐먼트 익스플로러라고 돼 있네요. 근데 스레드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은 프로세스는 하지만 스레드는 26개 이렇게 돼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보면은 이제 개수가 적은 것도 있는데 한 개인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웬만하면 지금 뭐 적어도 지금 한 2개 막 19개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2008 실행시켜놨는데 그것도 지금 스레드가 19개가 돌고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실행의 단위를 말할 때 프로세스가 있고 스레드가 있는데 그럼 얘하고 어떤 게 실행의 단위로 해야 맞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최소 단위를 따지면 스레드가 맞아요. 윈도우에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실행의 최소 단위다. 실행의 단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정확히는 최소 단위가 스레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램을 짜든지 뭐 이러면은 주로 이제 메인 함수가 있으면 이 메인 함수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메인 함수가 나중에 끝나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전체가 끝났다고 보고 종료가 되겠죠? 그럼 그때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C에서 배운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세스 한 개에 스레드도 한 개예요. 따라서 스레드가 하나만 있는 싱글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이죠. 근데 물론 지금까지 작성한 예제들이 다 싱글 스레드였어요. 뭐 멀티 스레드 돌린 게 없었는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걸 말하겠어요. 개념적인 게 그러면 둘 다 실행의 단위고 뭐 이렇다 저렇다는데 그럼 또 차이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PU가 있으면 CPU가 어떤 연산을 하겠죠. 연산을 할 때 컴퓨터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뭐 MS 워드도 돌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처럼 뭐 비주얼 C가 돌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개 돌죠. 그러면 CPU가 요즘은 뭐 쿼드 코어도 있고 뭐 여러 코어가 CPU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막 4개 있기도 하고 2개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 한번 이게 이제 4개든 2개든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만 있다 그렇게 만약 하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얘가 이제 CPU가 막 연산을 해줘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다시 안 하고 MS 워드를 막 또 한참 해줘요. 그러다 좀 지나면 이거 아니고 요걸 또 막 해줘요. 비주얼 C 연산을 막 해줘요. 그럼 이게 이제 빠른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연산할 게 없으면 안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 뭐라고 그러냐면 스케줄링이라고 그래요. CPU 스케줄링.
그러니까 CPU를 뭐 워드가 오래 쓰고 있으면 비주얼 C 컴파일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CPU가 하는 일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 연산할 때 어떤 무엇을 연산하고 있는가, 그 어떤 실행의 단위별로 이제 그걸 모르는데 그 최소 단위가 윈도우에서는 스레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비주얼 C가 하나의 스레드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봤지만 비주얼 C라는 프로세스 안에 막 스레드가 막 19개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CPU가 스케줄링 할 때는 비주얼 C 스레드 19개 중에 어떤 것 하나를 실행하는 구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 단위로 뭐 이렇게 되니까 한 PC에 막 스레드가 지금 몇 개 돌고 있을까요? 막 해보면은 적게는 뭐 몇백 개가 돌고 있어요. 적게 해도 한 2, 300개 돌아요. 그러니까 CPU는 한 개인데 2, 300개 돈다. 야, 이거 참 정신없겠다. 그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마치 모두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멀티스레딩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막 이렇게 여러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속으로 그걸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CPU가 물리적으로 진짜 그냥 CPU가 예,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그럼 이제 0번,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하고 4개가 한 방에 돌아가면 스레드가 한 번에 실행될 수 있는 게 이제 0에서 4개, 3번까지 해서 한 방에 4개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 요즘은 그래서 CPU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그 CPU 뭐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쿼드코어 이제 4코어 4개짜리 쓰고 있는데 뭐 앞으로 더 많은 게 나오겠죠. 뭐 4개, 뭐 8개 막 이렇게도 나올 텐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레드 여러 개를 한 방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스케줄링 얘기할 때는 스레드 갖고 한다 그랬으니까 프로세스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프로세스 스레드 왜 나눠놨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프로세스 단위로 어떤 이거 단위로 자원이 할당돼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는 프로세스에 할당된 이 자원 있죠. 이걸 공유해요. 만약에 스레드가 한 번에 하나면 이 자원을 혼자 다 쓰겠죠. 그런데 스레드가 여러 개가 됐다. 이게 이제 멀티 스레드죠. 이렇게 돼서 1번 있고 얘가 2번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자원을 둘이 함께 공유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취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서. 그러면은 주민등록상으로 1가구로 등록되는 거 있죠. 그죠? 그건 이제 프로세스 하나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산단 말이죠. 그러면 부엌이라든지 뭐 TV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어떤 제약이 있나요? 제약? 제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화장실 들어갈 때 집에 혼자 살면서 누가 노크합니까? 아, 이러면 큰일 나요. 이거 이제 이러시면은 어디 저 병원 가보셔야 돼요. 집에 혼자 살면서 화장실 할 때 노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심해서 그렇게 된 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뭐 TV 볼 때도 그래요. 내가 뭐 보고 싶은 게 뭐 이제 한참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근데 뭐 누가 방에서 뭐 드라마 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TV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원에 대한 사용 혹은 접근에 대해서 그 어떤 제약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가구에 이제 한 네 명 산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는 하나인데 거기에 딸린 스레드는 4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화장실이 만약에 집에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 사는 사람이 4사람인데 이 중에 화장실에 누군가가 지금 1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2번이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럼 화장실이라는 이걸 이제 자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원을 두고 1번 스레드가 점유해버린 거예요.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볼일 볼 동안은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노크해야 되죠. 들어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잠가야 돼요. 문 딱 잠가야 돼요. 왜? 화장실을 자기 혼자만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려고 잠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락을 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바로 스레드의 동기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게 스레드 동기화라는 거 별거 없어요. 자원을 점유할 때 충돌나지 않게. 충돌이란 뭐냐? 만약에 들어갈 때 문 안 잠갔어 봐요. 그럼 문 확 열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되게 민망해지겠죠. 예? 서로 뭐 눈 마주쳐서 죽을 일 없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TV라는 자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형동생 간에 쌈나는 아주 1번 이슈 중에 하나죠. 물론 요즘이야 잘 그런 일이 인터넷으로 막 보고 이러니까 뭐 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리모컨 갖고 맨날 싸움 나잖아요. 누군 드라마 보내, 야구 보내, 만화 봐야 되네. 예, 이런 자원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선점해버리면 다른 누구한테 침해를 받게 해서 락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 다 동기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기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상 주요 어떤 뭐랄까 좀 주의해야 할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제가 단점만을 너무 말한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겠죠. 좋은 점. 뭐가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집에 사람이 4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엌에서 이제 부엌 같은 데서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고 부엌에서 어머님께서 이제 뭔가를 이제 그릇에 놓고 물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제 이렇게 슝슝슝 해서 막 끓여야 돼. 그러면 이거 이제 어머님들 맨날 고민이잖아요. 요거를 내가 물을 끓이고 있는데 어디 전화 왔어요. 그럼 물 끓이다 말고 전화 받으러 가면은 가끔 깜빡하면 이게 막 타서 홀랑 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면 누구 하나는 이거 이제 끓는 거를 감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 하나는 전화 받으러 가고. 그럼 본연에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감시할 거 이거 지금 다 끓는지 꼭 봐야 되면 이거 하는 건 2번이 하고 전화 받는 건 1번이 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레드가 10개가 있으면 10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책 973페이지 이제 스레드에 뭐 얘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작업자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예제부터 봅니다. 작업자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작업자 스레드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되는 예제냐면은 일단 예제가 막 요거죠. 워커 스레드 해가지고 돼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코드 뭐 어떻게 만들어라 저쩌라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들 일단 해볼게요. 요거 이제 요거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예제 일단 실행시켜서 잠깐 보시면 자, 지금은 스레드를 쓰는 경우로 돼 있는데 그거 좀 없애볼게요. 요렇게 코드 내용 싹 없애버리고요. 여기 요런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 구조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이 thread wait notepad 이렇게 되는 이 함수는 전역 함수고요. 그럼 전역 함수로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를 잘 보면 윈도우가 설치된 윈도우 디렉토리를 알아내요. 그 경로를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문자를 어태치 시켜서 그러니까 노트패드 실행 경로를 적은 거죠. 그 다음에 shell execute info 구조체라는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채우고 shell execute ex 함수를 이용해서 노트패드를 실행시키는 코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wait for 지금 multiple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책에 처음 만들 때 싱글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세스가 이게 뭔가가 종료되는 걸 기다려요. 노트패드가. 그 노트패드를 실행하잖아요. 노트패드가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근데 잘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 노트패드가 실행되어 있는 동안 이거 어떻게 됐죠? 응답 없음 됐잖아요. 이때 작업 관리자를 잘 보세요. 지금 노트패드는 실행이 되어 있고 노트패드를 실행시킨 예제 이름은 워커 스레드 데모죠. 요거죠? 그죠? 그럼 스레드가 지금 몇 개 돌고 있어요? 4개 돌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와, 뭐 4개씩이나 도나? 예, 4개가 돌고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쓰는 건 1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지시는 거는. 그냥 마치 하나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뭐 지금 개수가 늘어나서 뭐 어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죠? 무슨 상태예요? 응답 없은 상태죠. 왜 응답 없은 상태가 됐냐면 응용 프로그램에 메시지를 처리해주는 메시지 큐 관리해주는 메인 메시지 루프 있죠. 그걸가 실행되는 스레드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왜 멈췄냐? 메모장 실행해서 메모장 종료될 때까지 이 함수가 리턴을 안 하죠. 그러니까 버튼 클릭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얘가 종료하면 함수가 리턴하겠죠. 그럼 메모장 종료됐으니까 찍히고 리턴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물을 끓였라고 이제 가스레인지에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렸는데 물이 끓는서 다 끓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계속 붙들고 서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그러지 말고 그거 올려놓고 누구는 그러고 있고 그러면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거 끓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거 다 끓으면 가스레인지 끄고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멀티 스레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스레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걸 돌렸어요. 그 메모장은 메모장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물 끓이려고 기다리는 스레드는 뭐 따로 있겠죠. 그럼 걔는 걔대로 도는 거예요. 난 나대로 돌고. 그럼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블락되는 현상은 있을 일이 없겠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메모장 감시 스레드 뭐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그게 종료되길 기다리는 이런 스레드,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의 스레드를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없어요. 화면에 보이는 건 없는데 뭐가 실행돼서 뭐가 기다려라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함수가 그런 행위를 지금 어떤 스레드를 이용해서 했냐면 워커 스레드, 작업자 스레드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MFC에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 이름이 AFX begin 스레드예요. 그래서 AFX begin 스레드는 크게 이제 여러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다중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워커 스레드 생성한 예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저기 기본값이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제 생성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함수는 MFC 전역 함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AFX 붙었죠? 그럼 MFC 전역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호출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인자로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에 주소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이 함수의 주소가 뭐냐면 스레드로 실행될 함수의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스레드 웨이트 노트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가서 보시면 요거죠. 요 함수죠. 요 함수. 근데 조건이 있어요. apex begin thread 함수를 이용해서 스레드로 실행할 수 있는 함수는 반드시 unsigned integer를 리턴해야 되고요. void 포인터로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 갖는 원형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unsigned integer 리턴해야 되고요. void 포인터를 인자로 갖는 그런 원형을 가진 전역 함수 혹은 전역 함수나 혹은 제가 써야 되겠네요. 이게 실수들 많이 하셔서 이렇게 반드시 전역 함수거나 아니면 클래스의 멤버인 경우에는 정적 멤버여야 해요. 클래스의 멤버일 때는 반드시 정적 멤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역 함수로 돼 있거나 그럼 얘는 마치 또 다른 C 언어의 그 메인 함수처럼 얘가 따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은 내 프로그램이고 이 함수는 별도로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돌아가요. 다만 같은 가상 메모리 영역을 사용한다든지 이 프로세서에 할당된
자원에 대해서 같이 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그 보이드 포인터 파라미터인데 이게 전달되는 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여기 메인 함수에서 여기 보이드 포인터 인저로 바뀌어놨잖아요. 아이고, 그죠? 여기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 제가 여기다 대고 만약에 널 이래놨으면 아무것도 이제 널 전달한 건데 안 쓸 거면 그래도 상관없죠. 요렇게 해서 작업자 스레드를 실행을 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뭐 스택 사이즈니 생성된 때 플래그라든지 그다 뭐 이런 건데 이건 기본값을 쓰시면 거의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보안 권한과 관련된 거예요. 권한. 근데 여기 널이 돼 있으면은 그 지금 여러분 로그인 사용자 권한 있죠. 그걸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했으면은 스레드도 관리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 유저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도 일반 유저 퍼미션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뭐 제어판에 중요한 뭐 레지스트 뭐 컨트롤 이런 거 못해요. 이게 권한 문제는 좀 다루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지금 다룰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 스레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게 기본값이 뭐냐면 노멀로 되어 있는데 총 이게 한 대략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제가 여기다가 요거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요런 걸로 기본값이 되어 있잖아요. 요 정의를 쫓아가 보시면 이 정의가 대략 한 요런 정도로 막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멀이고요. 그 다음 노멀보다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압축 해제할 때 다른 프로세스에게 다른 작업을 우선시합니다. 그럼 뭐냐면 압축 해제하는 스레드의 퍼미션 그 우선순위를 낮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로이스트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스케줄이 거의 잘 안 돼. 프로그램 실행이 잘 안 돼. 이래버리면. 근데 이제 하이스트 말고 하이스트나 어버브 노멀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버브 노멀은 좀 그래도 난데 하이스트 해놓잖아요. 최고로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레드 프로세스 하는데 CPU가 있는 힘을 다 써줘요. 그 대신 단점이 뭐냐? 다른 프로그램 다 느려지고요. OS가 통째로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만큼 높이는 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제 알약처럼 할 때는 뭐 이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언제 도냐? CPU가 할 일이 전혀 없을 때 있죠. 그럼 CPU 사용률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컴퓨터는 켜 있는데 사용자가 아무 짓도 안 할 때만 프로그램이 뭔가 돌게 하겠다. 그럼 일부러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그냥 노멀을 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에 있는 예제 꼭 따라서 꼭 해보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난 게 책에 있는 예제에서는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뭔가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지금 또 이제 뭘 해놨냐면, 이건 뭐 이제 예제가 다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지금 wait for single object 뭐 이렇게 함수를 안 해도 되고 multiple object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에러를 내갖고 뭐 보기 전에 일단 이 함수나 잠깐 그럼 살펴볼까요? 일단 apex begin thread 함수는 뭔지 아시겠죠? 예. 요걸 이용해서 thread 실행하시면 돼요. MFC에서는. 이건 근데 참고를 알아서 두셔야 되겠네. 스레드를 만드는 함수가 총 윈도우에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더바 begin T 소문자입니다. THREAD 스레드 혹은 스레드 뭐 EX 뭐 요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얘 말고 create 스레드 이런 함수가 있어요. 둘 다 API 함수인데 MFC에서는 요걸 써요. 근데 이거나 이거 쓰면 안 됩니까? 아니 써도 돼요. 그럼 이건 언제 쓰고 요건 언제 써야 하나요?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apex begin thread를 하든 언더바 begin thread를 쓰든 결국 create thread 함수가 호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반이 되는 어떤 스레드 생성 함수가 되는데, AFX begin thread는 스레드로 실행되는 함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레드 웨이트 노트. 여기서 만약에 MFC 클래스 뭐 C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거 오브젝트 사용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로 실행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MFC 라이브러리를 그 스레드가 초기화하도록 해주는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더버 비긴 스레드는 그럼 또 뭐가 다르냐? 얘는 C 런타임 라이브러리도 있죠. 그거를 초기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C 런타임 라이브러리들 뭐 스태틱하게 멤버 쓰는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strtalk 함수 요딴 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실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요렇게 해서 뭐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MFC 쓴다 그러면 요걸로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C 런타임 라이브러리 쓴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실행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이 두 함수는 지금 제가 설명할 범위를 넘어가니까 자세한 건 MSDN 한번 보세요. 근데 쓰는 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예제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성된 예제가 그 기본 최초 작성했으면 이제 997페이지처럼 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그 shell execute ex 함수는 이게 재밌는 게 얘는 인자로 shell execute info 구조체의 객체의 주소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값을 뭐라고 이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제로 메모리 함수가 이제 MEM 함수 같은 거예요. 이 주소의 메모리를 요 바이트 수만큼 0으로 채우는 거고요. 여기 이제 CB 사이즈 멤버에는 이 구조체의 이제 바이트 단위 크기를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hell execute ex 함수로 실행될 그 프로세스의 뭐 부모가 어디냐, 널 그러면 이제 바탕하면 될 거고, 실행 파일의 그냥 경로는 어디냐, 이거 어디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노트패드 풀 경로겠죠. 그러니까 실행 파일의 전체 경로.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실행했으면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기본 값으로는 뭐 이렇게 준다. 이런 거 이제 자세한 건 MS 한번 보시고요. 그 중요한 건 여기가 행위를 뭘 할 거냐? 오픈.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 파일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그냥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실행 경로에다가 무슨 확장자가 텍스트나 DOC 같은 걸로 된 뭐 아니면 HTML 파일이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하고 연결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브라우저라든지 뭐 MS 워드라든지 그게 실행이 돼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 그랬죠. 제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한 거랑, 예,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이 나와버려요.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 함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나중에 리턴을 하면 나중에 자기 멤버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의 핸들을 여기 담아 갖고 있어요. 아, 이 또 어려운 말 나왔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핸들이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당장 프로세스, 아이고, 핸들 뭐 이런 말 나왔는데 이게 뭘까 되게 고민스러워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핸들이라는 게 정체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부적으로 찾아보면 포인터이거나, 그러니까 뭐 포인터면 이제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뭐 그런 포인터겠죠. 이거거나 어떤 값이에요. 그냥 ID 같은 어떤 그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뭐라고 하기 못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프로세서 핸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포인터예요. 가면 이제 무슨 구조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별로 뭐 대단하게 막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프로세스 핸들이라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프로세스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들 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책에서 처음에 예제는 이제 웨이프 싱글 오브젝트 함수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이건 완성된 예제로 이제 멀티플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는데, 싱글 오브젝트 함수는 뭐냐면 이 wait for single 오브젝트는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 된 게 아니라 멀티플로 바로 해놨네요. 이거 그러니까 wait for single 오브젝트 역할, 그러니까 이 함수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인자로 어떤 이제 어레이가 오거나 하여튼 핸들이 와요. 핸들. 그럼 이 핸들을 갖다가 진짜로 웨이트 한다예요. 뭘 될 때까지 이 핸들이 소위 세트 될 때까지 웨이트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함수가 리턴을 안 해. 그냥 여기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에서 뭔가가 세트 될 때까지. 그 세트 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핸들이 가리키는 주소의 메모리에 변화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의 변화가 생길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레드 동기화에 스레드나 프로세서 동기화에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기다릴 거면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를 쓰고요. 기다려야 될 대상이 여러 개면 wait for multiple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 예제를 완성하면 이제 이걸 쓰지만 그 전에는 wait for single object가 되거든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MSDN을 잠깐 좀 볼까요? 예.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 핸들 있죠. 이 핸들을 요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여기서 1000을 줬다 그러면은 일단 1초겠죠. 그럼 1초가 되면 이 함수는 무조건 일단 리턴을 해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핸들이 세트가 돼서 만약에 근데 1초가 지나기 전에 핸들이 세트가 되잖아요. 그럼 핸들이 그냥 그 전에 리턴해요. 뭐 5ms 안에도 리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가요. 근데 일단 이게 아니고 여기 값을 갖다가 인피니티라고 해서 그냥 딱 줘버리잖아요. 무한 이래 놓으면 그냥 무작정 기다려. 언제까지? 이 핸들 세트 될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그럼 여기에다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뭐 프로세스 핸들, 스레드 핸들, 이벤트 오브젝트 핸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리턴 밸류가 뭐냐? 그리고 중요한 거 리턴 밸류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웨이트 어벤던드 뭐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핸들 값이 잘못된 경우 이제 저게 리턴되고 만약에 제대로 되잖아요. 그럼 웨이트 오브젝트 제로를 리턴해요. 그럼 뭐냐? 1초가 여기 만약에 1000ms를 해놨으면 1000ms가 흐르기 전에 이 핸들이 세트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임아웃이 리턴됐다 그러면 1000ms가 모두 지났는데 이 핸들은 끝내 세트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완성된 예라 멀티플 오브젝트로 해놨는데 인피니티를 해놨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인자로 이제 두 개의 핸들이 여기 어레이로 주어졌어요. 배열로 이렇게. 이 중에 한 놈이라도 세트가 되거나 어쩌거나 할 때까지 얘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0번째 게 이제 노트패드 핸들이면은 메모장에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예제 자체가 종료될 때 이게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는 근데 거의 대부분 항상 이렇게 돼요.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 이제 책에 써놨는데, 여기 이제 이거 이제 개선을 해놓은 거고, 개선하기 전 거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 요거, 예, 그, 981페이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싱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경우. 요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AFX begin thread 함수가 뭘 리턴하냐면, 뭔가 리턴하는데, cwin app thread 객체의 주소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뭔가 new 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거 딜리트 해줘야 될 건데, 보통은 그거 뭐 속성을 안 고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얘가 이제 AFX begin thread 함수가 thread를 제대로 만들면, 널이 아닌 값을 리턴하겠죠. 못 만들면 널을 리턴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뭔가 리턴하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턴된 값을 내가 저장해서 이제 동기화하는데 뭐 딴 데 쓰려고 놨던 경우고요. 이 할당된 어떤 메모리는 알아서 지워져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딱히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구나 이제 해서 그걸로 나중에 뭐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레드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램하고 스레드가 별개로 가죠. 무슨 얘기냐? 이걸 실행을 했어요. 그럼 노트패드는 노트패드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종료되면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닫아버려서 종료시켰어요. 그럼 얘가 이제 붕 떠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노트패드를 감시하는 스레드 있죠. 이거
이게 종료되기 전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가 돼버리면 이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붕 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예, 이 스레드 오브젝트가 낭비가 되면서 메모리 로스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제가 싱글 오브젝트가 아니라 멀티플 오브젝트가 아니라 싱글 오브젝트로 바꿔갖고 에러가 나게끔 일부러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뭐 이거를 wait for 싱글 오브젝트 이래 놓으면은 여기서는 요걸 wait 하면 되겠죠. 요걸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무한대로 기다려라. 이래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가지고요. 이렇게 잘 보세요. 노트패드 돌려놨잖아요. 돌려놓으면 노트패드는 노트패드대로 돌고 있고 예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때 출력 메시지 있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됐냐 뭐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기 이제 싹 다 클리어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노트패드 감시 스레드가 있겠죠. 근데 그걸 놔둔 채로 그냥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출력 메시지를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detect memory leaks. 어딘가 메모리가 닉 났다, 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샜다고 나오냐면은 사용자 메모장 감시 스레드가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가 되니까 걔가 봉중에 붕 떠갖고 강제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스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멀티플로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종료하면 문제 안 돼요. 메모장 띄워놓고 얘는 종료를 시켜주고 내가 종료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메모리 닉났단 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뭐 설명이 된 게 있는데 일단 중복 실행 방지 부분은 책을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문제니까 제가 딱히 따로 설명드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이 된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 책 몇 페이지입니까? 9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벤트 오브젝트를 여기부터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C 이벤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커널 오브젝트인데 C 이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벤트라는 커널 오브젝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걸 이제 객체화한 클래스인데 MFC 클래스인데 요걸 이제 전역으로 선언한 다음에 유형 프로그램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이벤트를 생성을 해놨잖아요. 그냥 선언하면 생성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종료되기 전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set 이벤트 해라 그러면 이벤트가 세트가 돼요. 그러니까 세트가 됐다는 건 0 상태에서 세트하는 순간 1 됐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슬립이라는 게 나오는데 슬립해서 100 나왔잖아요. 이거 그리고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보통 이 슬립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앞에 땡땡 붙었으니까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전역이라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범위 지정 연산자인데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땡땡 슬립 해갖고 여기 100 써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100ms 동안 슬립하라. 그러니까 실행을 멈추라는 건데 실행을 멈춘다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CPU한테 스케줄링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100ms 동안. 그럼 실행이 정말 100ms 동안 멈췄을까 했을 땐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더 멈춰요. 100 한 2나 1이나 이런 식으로 더 멈춰요. 조금씩 더 걸려요. 왜 그러냐? 순수하게 CPU한테 스케줄링 안 하는 게 이게 10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막 스위칭 되고 이러는 과정 있잖아요. 그때 소모되는 시간 있죠. 그건 또 여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벽하게 100ms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줄링 하는 것으로 인한 갭이 있다. 그 사실은 꼭 잘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서 이러한 슬립을 건 이유는 뭐냐? 그런 식으로 스레드 스케줄링 안 돼서
노트패드 감시 스레드가 이 이벤트를 못 받는 경우가 없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확실히 이제 받을 동안 대충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웨이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말을 하자면 이제 정신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보통은 이게 항상 논란의 대상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ml 동안 100ms 동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좀 문제가 생겨요. 릭이 나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시간 텀 가지고 조절을 하고요. 아니면 스레드 핸들을 가지고 이쪽에서 또 웨이트를 한다든지 막 이래요.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왜? 스레드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여기서 그 스레드를 무작정 기다려봐요. EXIT 인스턴스가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종료 안 돼요. 스레드 하나 잘못했다고 프로그램 종료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종료는 되고 메모리 릭 나는 게 낫지 아예 종료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결국 생각하다가 하는 게 그냥 이벤트 세트하고 슬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ms가 지나기 전에 메모장 감시 스레드가 스케줄링이 되고 그쪽에서 요게 리턴해서 종료가 되고 스레드가 끝나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2페이지가 제가 뭐 스레드 관련해서 세 가지 하면서 얘기 다시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P 헤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있는 얘기냐면은 여러분 책 979페이지 그 P 헤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cpp가 있어요. 이름을 줄까요? 테스트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뭐 데이터.cpp가 있었다고 칩시다. C든 cpp든 그럼 이거 빌드하면은 컴파일하면 test.obj 되죠. 그죠? 얘는 이제 data.obj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링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est.exe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이거나 이런 오브젝트들 파일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일단 이 test.exe는 확실히 PE 헤더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P는 포터블 익스큐터블 파일의 약자예요. 그래서 모든 실행 파일은 윈도우에서 전부 다 이 PE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알아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를 이제 알고 막 분석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바이러스 만들고 이러려면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오브젝트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PE 헤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거에다 이제 헤더 파일, 실행 파일의 헤더의 구조를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한 유틸리티가 PE 뷰라는 유틸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실행 파일의 구조를 본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뭐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설치 파일, 실행 파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막 설명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받으시면 돼요. 여기 이런 사이트 가셔서. 그럼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만든 지금 방금 그런 유틸리티인데 요걸 받아가지고 실행해서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좀 저장을 해볼까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예를 들면은 얘를 실행을 해갖고 보면은 실행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실행 파일에 앞에 그 P 헤더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보여줘요. 이거. 그럼 뭐 P뷰 실행 파일 자체를 열어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16인수로 보면 어떻고 그 안에 각 어떤 섹션들이 있는데 그 섹션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막 코드 보면 어셈블리 코드 같은 거 뭐 들어있고 이제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따로 떼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저자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팔 텐데 제목이
윈도우 실행 파일의 구조와 원리. 참 남의 출판사 책을 제가 추천한다는 게 좀 그런데 하여튼 알아두세요. 제목이 저게 또 아닌가 보네요. 윈도우란 말이 없나 봐요. 네, 요 책, 여기 있네요. 요 책, 예. 요 책인데 윈도우즈 시스템 실행 파일이군요. 예. 잘 찾아볼까요? 예, 그러면은, 예, 요 책이에요. 요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책에 보면은 저 P 헤더에 대한 이야기 있죠. 목차 보시면 막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여러분이 실력을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또 한국분이라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일단 스레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스레드는 항상 동기화가 중요하니까 그 점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작업자 스레드에 관련된 내용들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한번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